지금부터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6번째 큰 주제로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입니다. 오늘 참석하시고 발표하실 신문사와 기자님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다 들으시고 나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같이 대화로 이끄는데 그 질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자님들도 또 답변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주제에는 이제 세 분의 기자님들이 초대되셨고 발언을 해주십니다. 남의 시대의 전병건 기자님이 첫 주제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해남우리신문의 조아름 기자님이시고요. 또 해남신문의 이창섭 기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남의 시대의 전병건 기자님은 지금 편집국장이신데요. 오늘 주제를 통해서 또 어떤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도시재생 사업하면은 외관들의 성장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 마음의 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표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국장님 앞으로 초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재생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 발표 주제를 맡은 남해시대 편집국장 전병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뭐 흔히들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보면은 건물을 짓거나 뭐 도로를 고치거나 아니면 공간을 재생하거나 사실 이런 좀 건물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건물만 남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현황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각들 또 두 가지의 시각이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 신문사가 이제 소재한 이제 남해군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남해군의 이 도시재생 사업 중에 물론 잘된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반대로 단점도 있고 갈등도 있고 좀 그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번째인 마음의 재생이 참여로 이어진다까지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전국에서 도시재생 윤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을 이제 다 하셨거나 이 시군구를 기준으로 전국 400개가 넘는 도시재생 윤리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지도인데요. 사실 이 아이콘 크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이 사업이 굉장히 열풍이 지금 일어났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2024년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 용어를 쓰기 전에 뭐 샛들마을 사업도 있었고 그냥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용어로 쓰였는데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쭉 나열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459개 지역에서 시군구에서 도시재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센터도 400개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각이 어떨까? 일반 주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희망, 새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구도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기존 모습,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찾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이 네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를 보시고 좀 아마 느끼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에요, 이 시각이. 근데 이 시각은 이제 각 행정이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실상은 어땠느냐? 자, 그러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뭐 농산어촌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도시 재생은 성공했다. 혹은 건물만 짓는 거 아니냐, 또 철진한 사업 아니냐 등등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저희 뭐 남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제가 취재를 가고 기획 기사를 쓰면서 내용들을 다 축약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이 있는 가운데 저희 남해군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누리 사업이 이제 2018년 8월에 선정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저희 남해군의 도시재생 누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위쪽을 보시면 여기 군부 최초로 중심 시가 지형 도시재생 누리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군부 최초고 그다음 밑에 전국 최초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남해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인력을 파견해서 남해군청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인 경남도립 남해대학, 전통시장 등등 여러 많은 기관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사업비는 200억 원이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재생에서 장생으로 보물섬 남해를 꿈꾼다. 사실 이게 이제 슬로건인데 저는 사실 이 슬로건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좋았고요. 그래서 이 쭉 내용들을 큰 맥락만 보시면 창생 플랫폼, 관광 창업 아카데미, 관광 특화거리, 그다음 주민 휴게 공간, 청년 문화 공간, 그다음에 주민 참여 공동체,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굉장히 알차다. 그리고 이 관광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잘 가지고 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여기 보시면은 남해읍에는 관광객을 유입할 관광 컨텐츠가 없어요. 그리고 면 단위 지역에는 그러니까 저희 남해 같은 경우는 뭐 상주 음모르 비치, 독일 마을, 뭐 다랭이 마을 등등이 있는데 이게 모두 면 단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읍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들 읍민들께서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이 혹은 또 외지 사람들이 읍에 들어와서 많은 장사를 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이 굉장히 이 소득원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갈등이 목마름이 굉장히 심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해군 도시재생 누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8월에 선정이 되고 이제 예산이 이제 내려온 다음에 19년부터 뭐 전통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마을 대학 그리고 이제 남해대학 학생들이랑 함께 이렇게 초창기에 굉장히 순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보시면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다 이제 주민협의체도 출범을 하게 돼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이제 도시재생누리대학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기 수료식이 이제 총 33명이 이제 배출을 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바쁜 이 시골 사람들이 8주간 교육을 꾸준히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주민 참여가 필수다. 그리고 이 남해읍의 이제 도시재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기사고요. 그리고 외부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뭐 여쭤보니까 도시재생은 결국 관이 아니고 주민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이제 남해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초대 센터장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공감하고 주도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이제 협동조합도 1호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협의체 위원장도 주민이 주도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면에서는 좀 계속 보도를 했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2019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순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남해 이제도 이제 위기가 좀 찾아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행정의 잦은 이동이라는 게 뭐 모든 지자체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해군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팀이 총 3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인사이동을 스스로 요청했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와 그리고 뭐 남해군청, 남해대학 이 참여했던 업체가 아니죠. 기관 단체들이 이제 갈등을 좀 빚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 조직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님들도 당연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방통행 시행 갈등이라는 거는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9년 하반기부터 남해군 도시재생에도 좀 약간의 먹구름이 이제 들이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저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자립도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나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을 필히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2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은민들이 직접 관광객 수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관광 컨텐츠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던 거를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 재생 뉴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른 이제 부처나 적어도 국토교통부의 다른 사업은 좀 손쉽게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이 주도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공장도 없고 큰 기업도 없고 가진 거는 이제 천혜의 자연,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디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관심한 분들이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필요성 자체를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이거를 좀 알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중심으로 잡고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형 보도가 좀 필요하겠다. 이 참여형 보도라는 게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받아가지고 연재를 했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신문사 자체적으로도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연재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해군의 여러 지역 신문이 있는데요. 최다 보도로 100회 이상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내용이 지금 쭉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계와 직접 참여인데요. 연계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기관 단체들과 당연히 연계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직접 참여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시는 지자체는 아시겠지만 주민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민 공모 사업이 이제 여러 형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신문사도 이 우분투 학부모 기획단이라는 학부모 조직과 그리고 새마을운동 남해군 지회 이 두 단체와 함께 플리마켓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같이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두 단체에서는 굉장히 저희 신문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요. 추가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도시재생누리대학에 직접 학생으로서 수강생으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 9일이죠, 화요일에 최종 과정인 마스터반까지 수강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는 보도도 보도인데 우리가 기자로서 혹은 또 저희 신문사 직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사업에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면 보도에 대한 부분인데 서천 그리고 전주
고창, 뭐 순천 이제 등 이런 여러 선진지를 다녀온 지역진흥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사례고요. 그리고 이 참고로 지금 이 보여드리는 뭐 포럼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븐트 학부모 플리마켓 그리고 제가 받은 수료증 그리고 여기 선진지 견학할 때 동행 취재 그리고 전통시장과도 그렇고 남의 대학과도 그렇고 청년센터 뭐 등등등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저희 신문사의 사진이고 다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를 많이 했음을 좀 뜻하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일방통행에 관련된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이 도시재생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사실 건물을 짓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이 창생 플랫폼 관광 창업 아카데미가 있고 그 거리가 관광 특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차량이 직진으로만 할 수 있게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하는 일방 통행이 작년 8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 계시는 이제 주민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등, 네, 기사 제목의 갈등을 보시면 또 아실 거고, 그리고 협상이 또 결렬이 됐다. 라는 게 또 나왔고요. 그래서 상인들께서는 일방 통행을 해제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구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해군청에서는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좀 더 소통을 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이 해나무 거리 이 일방 통행이 4월부터 한 6월까지, 5월 말까지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 관광특화 거리 조성이 진작 됐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이 주민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당연히 진행이 못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장충남 군수고요.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민분들인데 주민 대표분들과 이제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라고 할 수 있는 간담회장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제자리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보면서 일방 통행을 해제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사람의 뭐 이해관계나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돼야 관광특화 거리가 빨리 조성이 되고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자, 그 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 장충남 군수는 일방 통행을 해제하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후속 기사로 언제쯤 끝날까라고 예상해보는 그런 기사도 나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이제 관광특화 거리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올해를 저는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 이어졌다면은 올해를 무조건 넘긴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넘기면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가장 큰 단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3개월 정도죠. 3개월 정도 이제 지연이 된 상태에서 다행히 관광특화 거리가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지역 언론이 이제 직접 참여도 하고 사업도 기획하고 보도도 하고 주민들이랑 소통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실제 이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좀 남해시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이 박철범 현재 관광공사 경남지사장은 남해 잘 정착할 수 있었고 국민들도 쉽게 사귈 수 있었다. 그리고 도시재생 리리 사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분은 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 섬지역인 남해군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 정도로 지역신문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생소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개념을 남해시대가 꾸준히 세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여러 기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홍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정말 넓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민 참여와 관련된 사업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뉴딜 대학 다행히 이 100명께 다 수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다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음으로 양으로 좀 많이 다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 공모 사업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신문사가 또 2팀씩 총 4팀이죠.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복공소 이것도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조성하는데 일방통행 이 해제를 하는데 혹은 일방통행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것들과 조금 비교했을 때 작은 사업들도 좀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컨퍼런스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도 생각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아까 보셨다시피 400개가 넘는 지역에서 하고 있고 이미 마쳤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철저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기자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 읍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적어도 실패는 하면 안 된다. 성공은 못하더라도 저는 실패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형 보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셨고 다시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백 개의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 남해의 도시재생 사업은 남해시대로 인해서 정책적인 일방통행이 아니라 진짜 거리도 일방통행이었던 것들이 또 원활히 해소되는 그런 성과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정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올라오는 질문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우린 더 단단해졌어요를 발표해 주실 해남 우리신문의 조 기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우리신문의 조아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 우린 더 단단해졌어요라는 제목인데요. 팬데믹 시대에 해남의 작은 마을과 지역신문이 결합하여서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유지시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구를 멈추게 한 코로나19는 농촌 마을도 멈추게 했습니다. 마을 회관, 문화복지시설도 문을 닫았고 어르신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공허감, 외로움이었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체는 인구 70% 이상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건강할 때에 농촌의 공동체도 유지되고 또 그렇게 축적된 공동체는 젊은이들에게 이어져 농촌을 유지시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삶을 함께 보듬어 가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이란 사실을 코로나19가 일깨웠습니다. 해남 우리신문은 황산면 마을기업 연호와 지난해 5월 해남형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을기업 연호는 연호마을 주민들이 만든 마을 기업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과 세상을 이끌어줄 다양하고 소소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남 우리신문은 연호 공동체가 코로나19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채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죽 사업이었는데요. 연호마을 부녀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하고자
직접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농번기 철에도 부녀 회원들은 소고기, 표고버섯, 전복 등 직접 다양한 영양죽 재료를 공수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죽을 쓰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어르신들을 위해 죽을 써오는 그런 정성을 보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코로나19는 재앙이지만 사람의 온기가 이토록 그립고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해남 우리신문은 코로나19로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그런 과정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죽봉사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해남 우리신문과 마을기업연호는 2019년 열린 제1회 청보리 축제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해남 우리신문은 보리축제 과정을 준비 과정에서부터 축제 당일, 축제 이후 이어진 주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연일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리축제가 어떻게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기록물, 마을기업 연호, 보리밭에서 꿈을 꾸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해남 우리신문이 지난해 5월 연호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된 이유는 해남형 마을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남 우리신문의 역할은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기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만들었던 영양죽은 장학기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직접 죽을 써오고 그걸 배달했을 때 어르신들은 눈물도 흘리시고 또 주머니에서 각자 이렇게 쌈짓돈 20만 원, 5만 원 이렇게 부녀 회원들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받은 부녀 회원들은 그 돈을 쉽게 쓰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 보고자 장학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호 마을과 부녀회, 마을기업 연호가 함께 출연하여 25만 원이었던 종잣돈을 200만 원으로 불려서 평산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91세 한성림 어르신과 74세 김옥순 어르신이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어릴 적 자신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에 직접 오셔서 내가 이런 날도 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지쳤던 연호마을은 2020년과 2021년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고자 마을 뚝방에 4km 거리 해바라기를 식재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재밌는 잔치를 많이 열어주는데 우리도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자 라며 의기투합을 했고 직접 호미를 들고 마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0세 어르신들도 모두 호미를 들고 이렇게 사진 보시면 직접 해바라기를 모두 심으셨고요. 우리 신문과 마을기업 연호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선물하고자 해바라기 소풍을 기획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해바라기 길을 걸으며 각종 체험을 하고 버스킹 공연도 선물했습니다. 또 이날 체험을 모두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또 재미난 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연호마을의 연암댁 할머니 집에 있는 마당의 모습입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 집 마당에 그동안 공동체 활동을 해왔던 사진을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진을 보며 추억을 다지고 그동안 해왔던 공동체 활동을 추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연호마을에는 마을 학교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로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학교였고 해남 우리신문도 함께 후원했습니다. 우리신문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을학교 졸업식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깜짝 이벤트로 교복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교복 위로 명찰도 달았는데요. 자식들에게는 교복을 입혀봤는데 자기는 처음 입어본다며 모두 너무나 설레어 하셨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며 사진도 많이 찍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살아보니 이런 날도 온다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올해는 양말 목공의 짐볼 난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호마을에는 해바라기를 심었는데요. 또 어르신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6만 본의 해바라기를 강둑에 심었습니다. 올해는 해바라기 소풍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열지 못했는데요. 주민들은 자신들이 심은 해바라기 길을 직접 걸으며 그래도 추억을 삶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소소한 거리에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연호는 수제 맥주를 자체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여름에는 우리신문과 함께 수제 맥주 시음 버스킹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수제 맥주를 해남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또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올해 또 연호 수제 맥주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너무도 다른 세상을 안겨줬지만 그 속에서 연호 마을 기업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어르신들이 세상과의 계속 연결되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고 어르신들이 또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늘 조심하면서 그러한 걸음을 쉬지 않고 떼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보리축제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내년 보리축제를 위해서 해남 우리신문과 함께 기획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는 끊임없이 움직임 속에서 공고히 되는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연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의 귀결점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보리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도 마을 공동체의 힘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연호의 대표 농산물인 보리를 생산 판매하는 것입니다. 해남 우리신문은 연호마을과 벌써 3년째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은 마을 주민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수렴해 만든 마을 보리축제였습니다. 축제 과정부터 평가까지 모두 동행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희는 연일 신문에서 보도하고 체록했습니다. 또 두 번째 동행은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삶의 공간이 좁혀지자 마을 어르신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해남 우리신문은 2020년 연호마을 공동체 사업 체록 작업 주제를 코로나19로 더욱 단단해진 연호마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을 함께 동행 취재하고 직접 행사에 결합했습니다. 체록은 1대1 인터뷰로 진행했고 또 그동안 공동체 사업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체록했습니다. 그리고 체록한 결과 이런 체록집이 발간되었는데요. 코로나19 우린 더 단단해졌어요 라는 제목의 체록집입니다.
연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함께 동행했고 주민 개개인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연호마을 공동체 사업의 가장 중심에 서 계셨던 부녀 회장님이신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르신들과의 동행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바빠서 마을 일에 많이 참여를 못하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이 마을에는 특이하게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리고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또 함께 공동체를 더욱 강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주민들의 인터뷰가 들어갔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의 마음이 더욱 넉넉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 할머니는 소풍도 가고 교복도 입고 노년에 복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워낙 잘하니까 다른 마을도 다 따라한다고 우리 마을을 말씀하시고 또 장학금을 줬던 할머니는 황산중학교에 장학금을 주니 너무 좋았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또 저희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모두 책에 수록이 됐고요. 네, 해남은 매년 1,500명의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늦추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해남 우리신문이 연호마을에 주목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마을을 살리고 또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호마을은 마을 기업 설립에 이어서 보리축제, 수제맥주 공장, 마을 전빵, 마을 요양원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남 우리신문은 이러한 사례를 알리고 또 함께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며 지역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묶여 있지만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 분들의 얼굴을 보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 같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한편으로는 또 마을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언론의 역할은 그러한 공동체를 또 조명하고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에 연일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함께 결합해서 새로운 기획을 만들고 또 해남형 마을 공동체를 더욱 알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연호 마을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연호형입니다. 연호형 공동체를 만드는 길은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이 없기에 더 가고 싶은 길이기도 하고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걷고 싶은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해남 우리신문은 앞으로도 열심히 또 걸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남 우리신문 조아름 기자님이셨는데요. 코로나19로 더욱 단단해졌어요. 라는 이제 이 PPT를 읽게 되고 또 그 전에 접했을 때 처음 들어가는 첫 장의 그 문장들이 참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읽어가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고 노년층이신데 그분들이 또 도움을 받은 거를 청소년들하고도 나누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꽃밭도 읽으시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또 신문사가 연계해가지고 함께 돈모으는 모습들이 상당히 조근조근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좀 깨닫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예, 조아름 기자님, 남은 시간은 이따 또 질문 통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요.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로 세 가지 주제가 지금 준비가 됐는데, 이 세 신문사와 세 분들의 발표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마지막에 모실 이 기자님은 이장 선거의 문제점을 또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선거의 규칙도 바꿔나가는 실질적인 제도적 힘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남신문의 이창섭 기자입니다. 앞서 우리 신문의 조아름 기자가 발표를 했고요. 저는 해남신문의 이창섭 기자입니다. 해남에 좋은 신문이 많고요. 또 추억도 많고 밝은 소식도 많고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도 많은 곳이 또 해남입니다. 오늘 저는 이장, 마을을 정말 대표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장님들을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장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죠. 뭐 이를테면 친숙, 또 봉사와 헌신, 그리고 뭐 마을 화합, 특히나 이제 농촌 드라마였던 전원일기라든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여기서 또 이장님들이 나오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웠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부정적인 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마을 주민들 몰래 뭐 뒷돈을 받았다거나, 뭐 마을 주민을 성폭행했다거나, 귀촌한 분들과 원주민 간의 뭐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이장이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 초고령 사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장의 권한이라든지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활동량이 농촌 사회에서 좀 적어지고요. 모이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장들의 역할과 권한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장이라는 이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을 정말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장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하고 올 초에 제보와 또 여러 가지 전화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제가 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하소연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게 이제 말을 이제 순화해서 한 건데, 이 이장이 죽을 때까지 이장 계속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아니 무슨 이장 선거가 뭐 국회의원 선거 같아요. 뭐 군의원 선거 같아요. 너무 치열하고 너무 소송도 많고 고소고발도 많고 정말 죽겠어요.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이장이 마을 화합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업자 편에 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가요? 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와 맞물려서 우리 이장님이 보조금을 횡령해서 1심 재판에까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아직도 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보와 여론은 이장이 정말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기에 충분했고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한 연속 보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장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행정구역 단위인 일을 대표해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한도 크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11급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행정보조요원, 마을의 심부름꾼, 마을 마스코트 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한 단어로 칭하자 그러면 뭐 이장은 마을의 군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제 도시에서는 통장이 이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장과 통장이 9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남에만 무려 514명이 있습니다. 이장의 역할을 간단히 보면요, 해남 같은 경우에 뭐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라든지 현재 오늘부터 미남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남의 농민수당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농민수당을 신청하거나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신청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함께 가서 이걸 신청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 수해 때 정말 해남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장님들이 잠을 설치면서 마을이 피해가 있을까봐 밤잠을 설치면서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하는 그런 재난재해 때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우리 마을길 좀 뭐 개선해 주세요. 뭐 경로당에 뭐 안마기를 놔주세요. 뭐 이런 주민 불편 사항과 수건 사업을 또 직접 건의를 듣고 그걸 군에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뿔뿔이 이 주민 자체 중심축이 바로 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이장 매뉴얼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이 연중 업무하고 수시 업무만 하는데 이게 60여 가지가 돼요. 잠깐 보시면 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도 있고요. 또 다자녀 가정지원 사업 신청 홍보도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 사실 뭐 조사도 있고요. 연말에 희망 나눔 캠페인 주민 모금 활동도 있습니다. 월별로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0개 안팎인데 연초 1월에 70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사업이나 수요 조사 이 홍보를 하고요. 또 사업 신청을 받고 마을 임원 이 현황 제출이라든지 이 명절 행사 계획 같은 거를 제출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업무가 한 13가지가 됐거든요. 10월에 있었던 이장 업무표를 보면 해남군의 농업인 대상을 뭐 추천을 한다거나 마늘 재배 면적 조사 협조 요청 이런 것도 있고요. 무궁화 노고수 전수 조사 이런 것도 있고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이런 것도 다 이장들의 업무입니다. 이 매뉴얼이 있을 정도로 이장들의 업무가 많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장님들인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중요해졌죠. 마을을 지키는 방역의 최일선 역할을 하는 게 또 이장입니다. 마을 사람들 누군가 뭐 감염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확진자가 있는지 또 접촉자가 있는지 다른 데서 우리 마을을 왔는데 그 사람이 뭐 감염자인지 또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전부 체크를 하는 것도 이장의 업무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공무원들이 일 담당 일 마을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을마다 방문을 하거나 또는 이 전화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오후 1시 되면 마을 이장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확진자가 있느냐, 마을에 뭐 접촉자가 있느냐, 외지에서 누가 방문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고 조사를 해주는 업무가 바로 이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장 관련해서 이 연봉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이고요. 명절 이외에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회의 참석 수당으로 월 2회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연봉이 468만 원을 받는 일종의 준공무원 신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남에는 여기에다가 이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고요. 선진지 견학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 달마다 통신비 2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선거 때가 되면 이 후보자들이 또 가장 우선해서 만나는 사람이 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을 또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장들은 또 본인이 군의원 선거나 다른 정치권으로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라든지 권한이 있다 보니까 마을 개발이나 이권 사업이 있을 때 여기에 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비리 의혹이 일기도 하고 잡음이 크게 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선거가 치열해요. 어떤 도시 같은 데는 귀찮거나 너무 바빠서 뭐 동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농촌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발 사업과 맞물린 지역은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철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나 선거 후유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해 이장했던 분이 올해도 이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장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신 분이 계셨고요.
아니 이 개표 수하고 투표 수가 맞지 않아요. 이 이장 선거에도 무슨 부정 선거가 있어요 하고 실제 소송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떤 그 개발 사업 가지고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요. 이를테면 풍력발전소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이쪽이 서로 풍력발전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따로따로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 민 사람이 이장이 됐어요 하고 이장이 2명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장을 뽑지를 못하고요. 공석 사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장 공석 사퇴는 뭐 어떻게 마을 발전을 저해하는 거고요. 또 마을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이장 선거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도 문제인데요. 이 이장들의 일탈 행위도 조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산 면의 이장단 문제를 제가 좀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혈도라는 곳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건립을 하려고 민간 사업자가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장들 접촉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장단이 먼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찬성 동의서를 받아줄 테니까 1,800만 원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직접 만나서 그걸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서 찬성 동의서를 하나씩 받아서 실제 민간 사업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발전기금 얘기도 할 텐데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찬성 동의서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장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해서는 안 될 일탈 행위들을 벌였던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보도가 됐던 거고요. 발전기금이 이제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 혈도 태양광 그 발전소 할 때 이장들이 이장단이 주민들 만나면서 했던 이유가 지금 저한테 동의서 찬성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300만 원 받지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당연히 동의서 써주겠죠. 300만 원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았고요. 또 어떤 마을에는 이제 과수원 바로 앞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찬성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이장님이 통장을 하나 들고 마을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 통장은 자기 명의와 민간 사업자의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을 들이밀면서 그 안에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발전기금 들어왔잖아요. 이거 나눠드릴게요. 찬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고 실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네, 이런 일탈 행위들이 일어났고요. 그게 이제 이 기사로 보도가 된 건데요. 실제 지금 환경권하고 주거권이 침해가 됐다 그래서 해남군에서 일단 그 무산을 시켰었는데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그 풍력발전소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3차례나 선거가 있었어요. 내가 이장이에요, 내가 이장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군에서 이제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석 사태까지 빚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도 풍력발전소 때문에 마을이 나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뭔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정말 공익을 위한 거, 마을 주민들을 위한 쪽에 서야 되는데 어떤 사익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마을이 두 조각이 난다는 거죠. 이 풍력발전소 문제가 되고 있는 화원의 원래 마을인데요. 이 가구의 가구 수가 2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가구인 마을에 이장이 서로 내가 이장이다 하면서 2명이 발생을 했고 풍력발전소 때문에 마을이 두 쪽 나는 경우죠. 그 중심에 이장이 있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의 도덕성 문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장은 본인이 이장을 겸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을 해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농민조합원들의 농업직불금을 법인의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이 통장에서 마치 자기 통장인 양 카드 대출금 갖고 뭐 카드 연체금 갖고 뭐 어디다 개인 채무 갖고 뭐 생활비 어디다 쓰고 밥 먹고 이런 데에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밝혀진 것만 해서 2억 4천만 원을 사적으로
써버립니다. 횡령한 거죠.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이 아직도 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이 주어지는 이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쪽에서는 횡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 관련해서 해남신문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앞서서 그 혈도 태양광 관련해서 실제 업자를 만나서 공문도 보내고 돈도 받고 했던 이장단, 단장, 총무, 재무 이렇게 세 분 임원이 공개 사과문을 냈고요.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장단이 뽑혔고요. 이 혈도 태양광 사업은 지금 사업이 답보 상태입니다. 뭐 돈이면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개발 위주 사업, 이런 사업들에 또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장 선출 제도 관련해서 10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점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해남군에서 또 해남군 의회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해남신문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를 보도를 했냐면, 이 개발 이장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냐면, 지역 개발 위원들이 이장들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장이 되는 건데, 문제는 개발위원을 임명하는 권은 또 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임명한 개발위원이 이장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 이장도 해먹고 개발위원도 해먹고, 또 이 이장이 그만두면 자기가 밀고 있는 친한 개발위원이 또 이장이 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장 선거의 문제점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주민들이 직접 우리들의 이장을 뽑게 하자. 그래서 주민 선출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 이장들은 뽑아서도 안 되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뭐 자격 정지를 하거나 이런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또 비리가 연루시 적발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발위원들이 추천해가지고 이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성폭력 전과자였어요. 그래도 그거를 들여다보거나 미리 거를 수 있는 장치도 없었던 거죠. 이분이 실제적으로 홀로 사는 할머니들 만나고, 뭐 다문화 여성들 만나고 다 이러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해남신문의 지속적인 보도에 따라서 해남군이 무려 10년 만에 이장 선출 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4월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 가지고요. 7월에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장 선출에 직선제가 도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장은 개발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논의를 거쳐서 뭐 선거를 하든지 뭐 고수를 하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직선제가 도입이 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리 적발 시에 해당 마을 주민의 3분의 2가 서명을 해가지고 군에다 또 면에다 요구를 하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가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확정 판결이 안 나더라도 일단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까 그 성폭력 전과자 문제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전에 걸을 수 있도록 그 이장 임명에 이 성폭력 전과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신문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보도와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이장들의 어떻게 보면 이 위상이 좀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리고 역할에 대한 또 자정운동, 지역사회 관심을 촉발을 했고요. 앞서 말한 대로 그 황산면의 이장단은 사과를 하고 공식 사퇴를 했고요. 또 돈이면 된다 식의 사업들은 계속 답보 상태에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태양광이 됐던 풍력이 됐던 모든 것은 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장의 문제점하고 맞물려서 하나의 경종을 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축하할 일인데, 앞서 서로 이장이라 해가지고 공석 중이었던 이 화원의 원래 마을에서 7월에 이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9월에 실제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화합 간에 1년여 만에 공석 끝에 새로운 이장님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졌고요. 여태까지 좀 어두운 얘기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따로 쓴 기사들을 한번 좀 봐볼게요. 우리 왼쪽에 있는 분이 어떤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근데 이 이장님이 좀 특별하세요. 보기에는 멀쩡하신데 불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의족 생활을 하십니다. 의족 생활을 하시는 중에도 이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뭐 학교나 마을 교통봉사를 좀 하시고요. 뭐 행사가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방범대장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간에도 방범 순찰을 돌고요. 그런가 하면 이분이 필리핀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셔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해남군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상담사로 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이장님들도 많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또 이장님 계시는데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달마산, 미황사 이런 데 가는 초입 지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 입구에 외지인도 그렇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쓰레기를 막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쓰레기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입구가 쓰레기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장님이 마을 청년에 연계를 하고 또 향후들에게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꽃과 나무 또 산책로가 있는 마을 공원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이 마을에는 또 특별한 게 어버이날이나 또 명절 때 이장들하고 청년회 사람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마다 찾아가 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런 풍습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장은 정말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장은 마을의 명함입니다. 이런 결론을 좀 얻었고요. 실제적으로 해남군에서 최근에 해남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 514분에게 명함을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그 마을 이름하고 본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있고요. 뒷면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뭐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를 하도록 명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뭐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명함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 명함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도 하고 무게감이 큰 거죠. 이장들에게 명함을 줄 정도면.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명함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마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을의 자긍심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이장님 하면 친숙한 존재, 또 마을 화합과 소통, 또 마을 발전, 공익을 최우선한다. 이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장님들, 그런 이장님들이 주는 명함,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명함을 받았을 때 느끼는 자부심과 자랑심, 이런 것이 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장님들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도록 해남신문에서 또 응원할 거고요.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은 해남에는 모든 이장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문제라는 것을 벌써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마을 곳곳을 바삐 누비는 이장님들을 항상 해남신문 그리고 지역사회는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신문들도 한번 이 기회에 우리 지역의 이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세 분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뭐 시사 프로그램들 못지않은 그런 역할들을 또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민과 함께 직접 소통하고 또 채록하고 그런 어떤 활동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봐도 역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중앙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장에 올 때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선생님들 그 기자님들한테 그 기자상 같은 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발표에 대한 플로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분 기자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요. 플로어에 계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참여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질문은 없고요. 그러면 혹시 플로어에 계시면서 좀 깊이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시면 뭐 소감이나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항의가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장단 차원에서 군이라든지 저희 신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장단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장단에서 아니 왜 우리 이장들 밝은 소식도 많고 좋은 일 하시는 분 많은데 왜 이런 걸 들쑤셔 놔가지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신문 구독을 끊겠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항의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이장님들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쪽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좀 감시 자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라고 좀 양해를 구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나간 다음에 서로 간에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또 자정운동도 하고 그러면 뭐 이장님들 위상도 좋아지고 마을 발전도 커지고 그리고 이장님들 명함도 드렸으니까 그 명함이 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해서 결국은 봉합이 됐고요. 앞서 말한 대로 좋은 또 이장님들 소개도 하고 하면서 좋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기자님한테 왔는지요? 제가 봐야 돼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의 문제입니다. 해남도 전체가 그런 것처럼 지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일단 해남군에서 그 이장 규칙을 새로 바꿔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남군은 일단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아라고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명권자가 누구이냐가 중요치 않고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위가 적발이 됐거나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마을에 3분의 2 이상이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이장으로 안 되겠어요. 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 그게 수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건으로 이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1심이 아니고 기소가 됐어요.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거죠. 일단 기소만 되면 무조건 직무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뀐 이 조항이고요. 그만큼 해남군에서는 이장에 대한 그 위상과 권한을 감안을 해서 규칙이 많이 강화가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 저희 20분까지니까요.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해남에서도 문제가 됐고 다른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곳들이 일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 사례를 보면 1인 1표로 뽑는 지역도 있고요. 1세대에 한 표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해남은 그거를 절충을 해서 주민총회에서 선거 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직선제로 하되 뭐 1인 1표로 하시든지 1세대에 한 표로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총회 그 자리에서 그냥 것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선거 방식은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좀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네.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남신문의 어떤 모범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지금 발제자 세 분이 마무리를 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은 좀 듣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정 기자님. 네, 각 이제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농산어촌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공모 사업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적어도 도 단위 이상의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해당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귀찮거나 혹은 또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계속되면은 결국 낙후된 것은 계속 낙후되고 도시는 계속 발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도시재생도 그런 맥락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단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이런 큰 이제 공모 사업이 있을 때 뭐 저희 남의 시대도 그렇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비판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계속 발전하는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22, 2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속 신문에서는? 신문에서는 예, 계속 같이 할 예정이고요. 지금 뭐 또 읍내에 이제 또 봉전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또 도시재생대학도 진행이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그동안에 진행 못했던 이제 축제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방통행 그 올해 있었던 가장 큰 핫 이슈였던 그 사태 이후로 지금 점점 정상화가 되고 있고 마을 주민분들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문 조아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다른 지역 신문보다는 조금 덩어리가 작고 좀 소소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역 공동체고 마을 공동체예요. 저희가 우리 신문에 지속적으로 연호 마을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그 마을을 쫓아가는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마을 요양원, 또 마을 학교 사업 그런 것들을 많이 다른 마을에서도 팔로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좀 이런 마을 공동체를 알리고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지속을 하셨고 체록집을 보니까 꼭 받아보고 싶을 만큼 가져오셨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계속해서 어르신들과 다양한 삶과 어떤 공동체 그리고 소통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데 기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이 기자님도 말씀을 또 해주시죠. 네, 이 해남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이장님들 그 나이가 많이 좀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대 이장도 있고요. 또 30대 이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도 이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문화 여성들도 이장이 돼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서 마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장님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을 하나가 없어지면 마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인구를 통합해가지고 그 두 개의 마을을 이장 한 분이 또 맡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지역 언론들이 나서서 이장님들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또 계기를 좀 갖고 이분들이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또 환경이라든지 밝은 소식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뉴노멀 시대의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 이번 14번째 컨퍼런스였는데요.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도 너무나 의미 있고 정말 모범적인 사례들이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또 일하시는 지역신문 관계자분들과 지역신문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희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더 열심히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위해서 멀리서 걸음해 주신 관계자분들 또 플로어에 계시면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